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어떤 분이 메일이 왔는데 전기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시설 관리에 입사했습니다. 나이는 60세입니다. 아직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롭습니다. 혹시 도움되는 자료나 파일 있으면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런 메일이 왔습니다. 컴퓨터는 비교적 잘 다룹니다. 이렇게 해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60세 되신 분이 전기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건물에 입사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생 2막을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자료를 달라 뭘 달라 했다는 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뭘 해보려는 의지, 해보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은 본인이 과거에 업무 경력, 실무 경력이 있다는 거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시설 관리의 일을 안 해본 거야. 그러니까 시설관리 일도 어떻게든 잘 해봐야 되겠다. 잘 해봐야 되겠다.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입사를 딱 해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에게 파일이나 자료를 달라. 내가 어떻게 배워야 되지? 내가 어떻게 배워야 되지? 막상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는 상식은 뭐예요? 자료나 파일 같은 걸로 책 읽듯 이렇게 보고 배우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신 겁니다. 틀린 생각 아니죠.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우리가 시설관리에 입사를 한다 했을 때 어떤 기준을 잡고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라는 것은 건축물의 시설이거든요. 건물이 커져가면 소방, 전기, 기계, 정보통신, 승강기 이렇게 5가지 설비로 나누잖아요. 설비는 아니지만은 문설비, 타일 설비 여러 가지 고정된 설비를 수리하는 부분이 뭐냐면 건축영선이거든요. 건축영선. 거기에다가 인원 구성들하고 책임자 구성하고 인원 구성들 하다 보면은 대형 건물에는 인원이 몇 명씩 들어가느냐. 40명, 50명, 60명, 많은 데는 100명, 150명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입사를 했는데 이런 대분류 빌딩에 들어가는 또는 중분류 빌딩에 들어가려고 하면 빌딩 규모가 큰 겁니다. 빌딩 규모가 큰 거예요. 오늘 이제 질문 주신 분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중분류, 대분류의 빌딩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2급 빌딩이라 그래요. 2급. 들어가게 되면은 직원이 확 줄어드는 겁니다. 직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대우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열악하고 인구도 많지 않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없잖아요. 젊은 분들이 없어. 그러니까 인생 2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2급 빌딩으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런 빌딩이 어디냐? 정령 규정이 없는 아파트, 오피스텔, 생활숙박형 빌딩, 그 다음에 상가, 대형 상가, 이런 데들이 관리자로 들어가요.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 분류가 없어요. 소방, 전기, 기계 이런 분류가 없어. 통으로 해요. 통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전기 기능사를 하나 갖고 전기직으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소방, 전기, 기계, 통신, 건축, 영선, 조경까지 다 맡아버리는 겁니다. 내용이 방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파일이나 뭘 주시면 뭘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데 파일이나 뭘 주면 될 것 같습니까? 안 된다 이거야. 안 돼. 이런 말을 들어봐야 뭘 좀 알 거 아닙니까? 혼자 갑갑하시니까 파일을 달라 뭘 달라 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해 가니까 이야 이거 뭐야 이거 엄청나게 커지네. 냉온수기 하나, 냉동기 하나, 보일러 하나 여기에 매뉴얼만 해도요 이만큼씩 두껍습니다. 아주 두꺼운 매뉴얼이에요. 신규 현장 가서 설비를 인수받아. 그러면 수전 설비, 발전 설비, 보일러 설비, 냉온수 이런 기계 매뉴얼 하나만 받아도요 페이지 수가 200페이지, 300페이지 됩니다. 회사 소개부터 시작해가지고 5만 개 다 철되어 있으니까 이만큼 두껍기만 하지 사실상은 거둬볼 만한 게 별로 없어. 여러분들이 자동차 운전할 때 시동 걸고 그냥 기아 넣고 가잖아요. 근데 자동차 매뉴얼 받지 않습니까? 자동차 구입해서 매뉴얼 받잖아요. 사용 설명서가 두껍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읽어봅니까? 안 읽어보잖아요. 그런데 읽어볼 때가 있어. 진짜 갑갑하면 읽어봐. 이제 찾아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보는데 계기판에 1번에 2번에 막 있잖아요. 아니 핸들 하나에만 해도 1, 2, 3, 4 해가지고 한 열 몇 가지의
명칭이 있고 그 다음에 설명이 있고 그렇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이깁니까? 세월 가면서 내 걸로 만드는 거야. 입사를 하면 처음에 들어가면 갑갑하잖아요. 입사를 했는데 뭐 조력자가 없는 거예요. 아, 근무하세요? 근무하세요?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갑갑해버리는 거죠. 본인이 갑갑한 거야. 그래서 관리수장 경리는 저쪽에 있고, 그 사람들이 입사했어.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아, 들어왔어요. 자, 일하세요. 일하세요. 이렇게 한다고. 이거 하루 출근해보니까 커피 한잔하고 뭐 일하세요 했는데, 얘는 했어. 얘까지는 했는데, 야, 이거 뭘 하지? 이 갑갑한 겁니다. 갑갑한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 시작할 땐 전부 답답하고 갑갑한 겁니다. 예, 갑갑하지만 시설 관리는 제일 먼저 입사하면 오늘 당장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들어가자마자 저거 갔다 오세요. 갑자기 뭐 오다를 막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일하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 부딪히면서 일하는 겁니다. 부딪히면서 일하는 거예요. 종이로 설계도로 뭘 익히는 게 아니고 건물의 위치 파악을 해야 돼. 관리할 분야의 설비 파악을 해야 돼. 업무적으로 상대해야 될 사람, 갑이 있는지, 경비, 미화 누군지, 자, 이런 것을 알아보는 거죠. 한 일주일 근무하다 보면 파악이 돼요. 자기 위치에서 파악이 돼. 빨리 익힐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냐? 야간 근무를 하는 겁니다. 야간 근무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잠을 자잖아. 잠자는 시간에는 조금 한가해. 그럴 때 본인은 잠을 안 자면서 하나하나 뭐 찾아도 보고 여유를 갖고 뭘 이것저것 또 해보는 거예요. 어떤 일지를 쓰는가 궁금도 하잖아요. 건물 현장에서 필요한 일지들이 있잖아요. 일지들은 만들어가는 겁니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현장에 맞게끔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냐. 소방시설이 있어. 소방 점검하는 게 서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 하나 필요하죠. 그 다음 뭐 전기 설비가 있으니까 발전 설비는 검사 대상에서 뭐 이건 써야 됩니다. 필요하죠. 그 다음 내가 일하니까 일지, 근무한 내용들을 적어 놓는 게 필요합니다. 또 써야 되죠. 점검했을 때 점검해서 이상 유무를 기록해야 나중에 피드백 찾기가 쉽습니다. 요거 점검 일지 기록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한 개 한 개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뭐 있어야 되는데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뭐를 위한 겁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 때 적어 놨느냐, 어떻게 조치되었었느냐, 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곳들이 이제 일지라든가 거기에 기록물, 보고서, 뭐 결과 보고서 뭐 이런 것들이 막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겁니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걱정하실 건 없는 게 본인이 딱 가서 갔는데 아이고 지난 3년께 하나도 없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이제 현장에 실제 가보면 이것을 법적으로 3년 보관합니다. 4년 보관합니다. 2년 보관합니다 해서 뭐 보관되어 있는가 해서 찾아보지만 찾을 길이 없는 곳도 많습니다. 인수인계를 뭐 착착착착 잘 하면서 무슨 전출 전입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바뀌어요? 기분 나빠서 가버리고, 싸워서 가버리고, 월급 많다고 가버리고. 가버린다는 거는 뭐예요? 안 좋은 것 때문에 움직이는 게 많다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뭔가 체계적으로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내가 여기서 막 쓰고 있는 일지들이 막 누가 와서 막 조사하러 오는 일지는 없어요. 조사하러 오는 일지는 없어요.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 거지 조사하러 오는 일지는 없어. 여러분들이 막 뭐 어떤 뭐 시설 관리에서 잘나시는 분들이 뭐 잘난 소리 해요. 이거는 법정 일지고 뭐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 많아. 자기 주장이 강한 한 사람들은 막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마구 얘기하면 당할 재간 없어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뭐 그렇게 하시라 그래야 돼. 그렇게 하시라고. 뭐 자기 주장 강한 사람한테 당할 방법은 없습니다. 들어가서 해결하시고 들어가서 본인이 하루 세월 지나다 보면 모든 것을 알게 돼. 시설 관리로 출발했으면 실적이 제로잖아요. 그런데 오늘 가서 어떤 걸 하나 했어. 그러면 실적이 하나가 느는 거. 2개를 했어. 2건 늘고, 3개 했으면 3건 늘고. 자, 이렇게 했을 때 본인이 이제 그날부터 일지가 있으면 일지에 기록을 잘 하는 거. 저도 이제 관리수장으로서 이제 결제 같은 걸 쭉 해보거든요. 쫙 보면 어떤 직원은 딱 보면요. 기록이 기가 찹니다. 믿음직스러워요. 깨알같이 기록을 해. 어떤 사람은 오면 이상 없음. 땡땡땡 이상 없음. 이야, 씨발. 이걸 기록이라고 제출했냐고. 그런 사람한테 뭐라고 말도 못해요.
야, 이거 좀 똑바로 쓰라고 하면 반발이나 하지. 교육이 안 돼. 교육이 안 돼. 사람 교육하는 것보다 힘든 게 없어요. 뭐 인권센터인가 뭔가 있어. 인권센터가 있어요. 인권센터가 있으면 인권센터는 진짜 말 잘 듣고 착하고 잘 뭐 한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센터가 돼야 되는데, 이놈의 인권센터는 제일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진정했을 때 그 사람 편을 들어주는 게 인권센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시설관리에서 그거 당해봤을 겁니다. 저는 여러 현장에서 당한 거예요. 말 안 듣는 직원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권센터에 고소고발을 한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99%의 말 잘 듣는 직원이 모두 피의자가 돼. 환장합니다. 이런 게 시설관리예요. 시설관리 다 했을 때 이제 본인들이 이제 혼자 가서 근무할 수도 있고 여러 명 가서 근무할 수도 있지만 모르면 갑갑할 거예요. 일은 그쪽에서 하시는 거고 마음에 갑갑한 것은 이디라 TV를 통해서 조금씩 풀어가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의 그 제2의 인생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해줄 말은,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고 취업되시면 그날 하루하루 이제 자기 실적을 만들어 가보시면 그게 본인의 일입니다. 그게 성공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매뉴얼은 본인이 만들어 가는 겁니다. 자, 고맙습니다.